자, 이 혁신위원장 선임 문제로 민주당 내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심지어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는데요. 당대표는 무한 책임이 있다는 이재명 대표. 그 책임에 대해서 오늘은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훌륭한 문제를 발굴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혁신위원장 인선은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인사부의 기준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그런 점도 포함해서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표님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의 일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영상 봤지만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김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한 책임은 한번 역으로 이야기해보면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뭔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자,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떤 방식을 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그게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모든 책임 다 질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책임 안 질게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혁신은 모든 걸 바꾸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바꾼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죠? 지금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게 지금의 이재명 체제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고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문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례경 혁신위원장의 그 사태로 해서 민주당의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 근데 이 이재명 대표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지금 느낌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천안함 관련한 권칠성 전 투석 대변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문제 나 지금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혁신위원회로 다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딴 사람 임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례경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임명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등등을 보면 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은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이 생각하는 혁신하고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재명 체제의 어떤 당을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 네. 왜냐,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은 이 공천 문제거든요. 혁신의 핵심 뭡니까? 네. 공천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이런 그 장악력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서로 간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전하고 지금 갈등이 더 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무한 책임을 지는 일은 결국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라는 이현정 위원의 발언 동의하세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기보다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냐, 본인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을 혁신하는 거, 그러면 더 나은 혁신위원장을 세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요한 거는 이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퇴론이 나왔을 때 혁신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놓침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더 위기에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책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이재명 대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왜 사과는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당 안팎에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명과 비명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장관한테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 참사 났다 그러고 대통령 책임지라 그러고 뭐 당장 물러나라고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발언 자체가 유감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사실은 성찰이었다. 성찰과 유감 표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잘못이었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잘못이었으면 바로 사퇴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손정혜 변호사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친명계에서는 사과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과의 명시적인 표현 여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친명계에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유감 표명이고 사과 표명으로 적절하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렇게 비명계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나 여러 가지 항의성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이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이 당대표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인선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는 것은 결국 리더십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당대표의 권한은 결국은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 이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향후에 어떤 권한 있는 사람을 인선을 할 때 이 당대표가 가지는 권한을 줄이고 비명계의 권한을 늘리고자 하는 어떤 당내의 계파의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끝나지 않은 계파 갈등,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개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친명 입장을 들었으니까 비명 입장, 조금 전에 이제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 이런 발언을 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사실 이런 이 혁신위원장 사건이 있기 전부터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일관되신 스탠스예요. 그래서 책임지라고 물러나라고 했을 것도 맞죠. 근데 김영진 의원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 물러나느냐. 그러니까 물러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물러날 사안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간극이 매우 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좋은 찬스였거든요. 사실은 정말 혁신위원장을 제대로 세워서 정권을 주고 당이 좀 혁신하고 본인도 당대표로서의 자리도 지키면서 같이 당이 나아가는 그거를 첫 번째 놓쳤기 때문에 매우 본인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혁신위원장을 새로 세운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뭐 당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모두가 손사래를 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소위 얘기하는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할 당내에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중진 의원 등등 이름 거론되는 분들 그럼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적절한 분이 있을지 그게 뭐 만약에 두 번째 혁신이마저 잘 삐걱된다라면은 정말로 거의 심리적 분당이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시기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일은 이렇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이번 일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박지원 전 원장마저도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5.18 문제를 예를 들어서 다루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사과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천안함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13년 동안 사실은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모든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북한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흔쾌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즉 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을 신뢰한다, 동의한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전 이사장이 그런 발언을 한 거를 다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거 SNS만 검증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이거는 뭐 밑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뭐 별 문제 안 될 거야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식의 수준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당원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좀 많이 간극이 있다. 자, 그러면서 정책 판단이 자꾸 지금 저는 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번 혁신위원장도 그렇습니다. 모든 중심을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방어 문제로 바라보니까 네. 나를 어떻게 방어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걸로 바라보니까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바로 박지원 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재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했잖아요. 네네.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미 저는 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뭘 하더라도 네. 억지로 사과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수 기자, 사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재작년에 네. 송영길 대표 시절에 또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당장 이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 송영길 전 대표만도 못하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조상호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한 방송에서 이 최 전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그랬죠. 이때 송영길 당시 대표는 이 국회를 찾아온 최 전 함장과 유가족들에게 직접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라며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친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절대로 분당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분당되는 첫 번째 조건은 분당에 깃발을 드는 분이 대선 지지율이 1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대선 주자 없이는 당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5년, 16년도에도 안철수라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김준일 에디터,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개파 갈등, 뭐 친명과 비명 간의 뭐 이런 다툼, 싸움 이런 얘기 나온 게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안민석 의원 말처럼 분당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JTBC 보도나 뭐 이런 데에서 심리적 분당 상태다 뭐 이런 민주당 관계자들 그런 발언을 말도 인용을 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좀 사실 좀 서로 불신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 혁신위원장 임명이 거의 도화선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재명으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기류가 좀 강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혁신위에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라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역대 이제 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로 분당이 되는 경우에는 강한 지역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은 강한 대통령 후보가 있거나 이랬을 때만 이제 분당까지 갔거나 아니면 소수의 탈당이 있었지 완전히 분당이라고 할 정도에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과거 사례를 보면 또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뭐 안철수, 뭐 문재인 뭐 이 갈등도 있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게 실제 분당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뭐 탈당, 공천 문제를 가지고 탈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양당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어쨌든 뭐 이 이대경 이사장 사태는 뭐 지금 뭐 진행 중이라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혁신위를 꾸려야 되고 그럼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거 놓고서 소위 친명과 비명이 경쟁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 한 친명계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중량감 있는 인사 3명을 추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명계에서도요 혁신기구 수장에 또다시 친명 인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자체적으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어젠가요 이 상임위 이제 간사들하고 같이 해서 좀 두루두루 추천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지숙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누가 되더라도 이거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 사례를 보면 그동안 뭐 혁신위 비대위 중에서 거의 성공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왜 성공했냐면
김종인 비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받았어요. 네. 공천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혁신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김상곤, 그다음에 박재승 이런 그 혁신위가 있었지만 뭐 그냥 이 혁신안 내고 끝나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지금 누군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그가 계속 있는 전제로 지금 가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게 되면 뭐 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혁신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나도 공천 탈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결단이 없으면 저는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을 줘야지만이 이 가시밭길을 걷지 누가 걷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결국 이번 혁신위가 이번 이례경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좀 저는 자초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당내 내용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다음 주 되면 이제 체포동의안 또 이제 그렇죠. 표결하잖아요. 또 돈봉투들 뭐 공개되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지금 곧 뭐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지금 그다 6월 24일 날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죠. 네. 뭐 이런 사태를 비춰보면 이제는 혁신은 조금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리 에디터 짧게 예상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민주당 당내 상황 쭉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민주당 의원총회 있어요. 예. 분위기 어떨까요? 안 좋겠죠,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을 테고. 근데 뭔가 합의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뭐 혁신위원장이 이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약간 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자, 지금 이 당내 상황과 더불어서요. 이 천안함 관련해서 이 발언해서 논란이 된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한 이런 논란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